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공약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내 찬반이 엇갈린다고 말했고 정부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이라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가가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권 교체가 첫걸음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지시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부풀려진 수상 기록이 기재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허위 경력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고 부풀려진 수상 기록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어제 하루 1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처음으로 900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 가장 많은 5,567명이 나왔습니다. 방역 패스 본격 시행 둘째 날인 오늘도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앱 등에서 장애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접속 문제로 생긴 방역 패스 미확인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6일을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2살 권재찬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권재찬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원한 관계나 계획적인 범행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총회에 참석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후보 모습이 조금 전에 카메라에 잡혔는데 현장 화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관훈 토론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죠. 예, 후보님 결혼하신 뒤에도 이제 김건희 씨가 2013년에 안양대랑 2013년에 4년에 국민대 교수 임용할 때 이력서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당시 공직자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모르는 일이고 뭐 허위라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 뭐 금시초문인데 또 뭐 있습니까? 앞서 여러 의혹 제기에서 계좌도 공개하시고 했는데 이번에 좀 재직증명서 같은 거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뭐 이미 다 교육부하고 다 대학들하고 해가지고 뭐 오래된 자료까지 다 받아서 보는데 뭐 그런 재직증명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뭐 관련된 그 대학의 정부 공권력을 이용해서 다 받아서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행사와 관련해서 혹시 질문하실 수 있다면 행사 관련 질문이신가요? 뭐,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 하십시오. 네? 누구요? 누구요? 네.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연합회 이사로서 일을 했고 또 재직 증명서를 거기서 발부 받아가지고 학교에다가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총회에 참석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하는 윤 후보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이 나와서 이 부분 관련한 그 기자들 질문이 많았는데요.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고 허위라는 부분은 금시초문이다. 재직증명서 이제 오래된 것이긴 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고 대학에서 확인하면 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자, 대선 85일 남았습니다. 자, 이 이슈 포함해서 지금부터는 오늘 정치권 주요 현안들 각 당 선대위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 김경진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재명 후보는 확진자를
도착하셔서 오늘 네네. 오전에 PCR 검사하셨다면서요? 네네. 오늘 예. 원래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예. 아마 이제 연구원장이나 몇 분, 한 7분 정도 같이 이제 대담을 하면서 경제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예. 좀 할 예정인데 예. 확진자 접촉이 있어서 아마 일반인들과 같이 PCR 검사를 예정돼 있고 그래서 오늘 일정은 전부 취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시간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이었는데 이제 취소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오전에 관훈클럽 토론에 참석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이후 토론에 참석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정말 많은 분야의 질문들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예. 선대위 내에서 오늘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무난하게 본인이 겪었던 일들, 본인이 예. 또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분명하게 지금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유심하게 봤던 것은 네. 그 디테일이라든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예.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저렇게까지 소상하게 굳이 말하실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소상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게 아마 그게 윤석열 후보의 매력이고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선대위 내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네, 네. 주로 하고 계시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기자들 질문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YTN 보도가 있어서요. 이 부인 의혹 관련 질문도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많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답변 그리고 여당 반응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윤석열 후보가 관련됐느냐가 쟁점이 아니라 영부인 되실 분이 이렇게 경력과 학력을 위조해서 어떤 특정한 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그 과정의 공정성, 이 문제에 대한 시비죠. 이건 사실 명백히 시효는 지났을지 몰라도 불법행위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딸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그 표창장과 비교하면 이것은 뭐 사실 이 비중을 견줄 수 없을 정도의 중범죄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우리가 왜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냐면 과거에 이런 문제에 의혹이 제기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뭐 너무 여러 가지 그 엄마인 장모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기 범죄에 연루된 혐의,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학경력 위조를 인정했으니까요. ITN의 그 기사는 그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리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회사의 운영과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운영과 작품의 출품 그 아마 그 회사가 제자들하고 같이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막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어느 정도는 제 처가 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그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부적절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 다만 YTN 보도처럼 그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결혼하기 전에 오래된 일까지 뒤지냐 이 해명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지금 YTN 보도처럼 허위는 아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자, 일단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인데 2007년입니다. 수원여대 제출 교수 초빙 지원서 경력란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 자, 이게 이제 3년 동안 재직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02년부터 지금 재직했다고 되어 있는데 2004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사실은 명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최지현 부대변인께서 이 건 관련해서 이제 논평을 냈었길래 최지현 부대변인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 사모께서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15년 전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15년 전 일을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요게 지금 당시 수원여대의 임용 신청 서류라든지
또는 게임산업협회에서 발급받았다고 하는 이 서류 네. 이걸 본인이 본다면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을 터인데 네. 그 내용 자체, 이 서류 자체를 본인이 지금 뭐 무슨 복사본이나 부본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예. 시간이 1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건희 사모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예. 다만 네. 이 김건희 사모께서 게임산업협회의 일을 도와주었던 것은 맞다. 예. 그리고 그래서 게임산업협회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수원여대 임용 신청을 했을 때 그 증빙 자료로 냈었던 것 같다. 예. 요 정도가 지금 김건희 사모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의 전부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협회는 2004년에 설립이 됐지만 그 전에 결성 초기에 뭐 일을 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 어쨌든 게임산업협회 시점이 언제인지는 예. 모르겠지만 게임산업협회를 초창기에 도와주었던 것은 맞다. 네.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은 지금 15년 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예. 지금 문제의 이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자기도 이걸 구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할 길이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이 지금 김건희 씨 입장입니다. 네. 현근택 저는 잘 대변인. 납득이 안 가는데요. 본인이 만약에 이런 이력서를 지원해서 쓸 때는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 씁니다. 그럼 본인이 보통 갖고 있거든요. 저도 뭐 여러 군데 쓴다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냐 논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챙기게 돼 있는데 팩트적으로 어쨌든 뭐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지금 사실관계로 확인되는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되기 2년 전부터 근무했다라는 재직증명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재직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거를 쓴 거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 때도 똑같았거든요. 네. 인턴 증명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턴했느냐. 그럼 여러 군데 인턴했다는데 그 기간이 맞냐 틀리냐. 예. 그 틀린 거 가지고 지금 계속 압수수색도 하고 증인도 소환하고 그 사람들 가지고 기간 따진 거거든요. 네. 한 달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주다. 매일 나왔다고 했는데 4일밖에 안 나왔다. 결국은 그 당시에도 인턴 증명서도 결국은 인턴 근무 기간 이거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됐고 그거 갖고 다 네.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수사했던 그 부인이었는데 그 당시 결혼 후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부인이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얘기하면 본인이 그동안 조국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그렇게 수사했다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재직 증명서를 위조한 건 아니다. 자, 김건희 씨 해명은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경력만이 아니라 수상 경력에도 좀 허위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근택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여당에서는 지금 표창장하고 비교하면은 이 비중을 견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뭐 저 논란을 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조국 씨 일가하고 지금 아마 비교하는 얘기를 우원식 의원이 이제 우상호 의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조국 씨 사모님 정경심 씨 판결문을 가지고 보면 일단 뭐 표창장, 그다음에 서울대 법학연구소 무슨 인턴,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그다음에 무슨 동양대학교 예. 일단 들어갔던 거기서 발급받고 했던 뭐 여러 가지 인턴 확인 증명서라든지 표창장이라든지 이게 일단 수채만 가지고도 한 10장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제가 판결문상으로 네. 기억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지금 대학교라든지 또는 부산대 의전원이라든지 이런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데 어떤 사정의 이제 요소들이 됐었다는 것 같고요. 이제 반면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첫째는 그러니까 가장 이게 뭐냐면 15년 이게 17년 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게 예. 보면 그래서 이게 일단 상황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본인도 그 서류를 봐야 지금 뭐라고 해명을 하는데 이게 해명을 본인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 자체를 본인이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뭐라고 답을 할 수 있는데 예. 이걸 가지고 해명이 되니 안 되니 또는 무슨 예. 정경심 씨하고 비교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지금 논란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답답하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굳이 이걸 조국 부인 정경심 씨하고 뭐 이게 종이가 한 장이니 10장이니 무슨 뭐 항목이 두 예. 가지니 뭐 이런 비교를 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 보태면요.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이나 부인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인턴 증명서 그 여러 개 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냐. 그때도 질문했거든요, 기자들이. 아니 그래도 있지 않느냐. 지금
김건희 씨나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진학과 관련 없다 그랬는데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아들 미국에서 뭐 시험 본 거 퀴즈 문제 그렇게 그 진학 관계 없는 얘기였어요. 그런데도 그 문제 맞냐 아니냐 사실은 미국 대학에서 고발한 것도 아닌데도 업무방해로 기소하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출석 문제조차도 그 당시에 뭐 인턴 했냐 안 했냐 하면서 출석한 게 아니냐 이거 가지고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조국 장관 아들 딸 문제는요. 입시 문제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이거는 뭐 입시와 관련된 거 없고 그다음에 네. 결혼 전이니까 문제 없다. 오래전이라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전혀 아니다. 그 당시를 아마 기억해 보시면 알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자, 이 본인의 해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아마 YTN 취재진이 계속 문자도 남기고 전화도 했는데 전화를 또 받으셨는 모양입니다. 전화를 받아서 해명을 했는데 이게 일부 그 수상 경력에 대해서 돋보이게 하려는 욕심이 죄라면 죄다. 자, 공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검증받아야 하나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로는 예. 이게 아마 그 무슨 게임 콘텐츠 관련해서 요게 이제 회사 명의로 출품이 됐었고 예. 그걸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회사가 그리 큰 회사가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지금 한 4-5명 정도 같이 하는 이게 콘텐츠 제작 업체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아마 김건희 씨가 이게 함께 협업을 하는데 이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출품 자체는 회사 명의로 출품이 됐고 수상도 회사 명의로 수상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마치 개인이 상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기재를 한 것 같다.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어쨌든 뭐 내가 실질적으로 그 콘텐츠를 만드는데 기여한 건 맞지만 수상 자체는 회사 명의로 있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수상을 한 것처럼 이렇게 그 임용 신청서에 기재를 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거는 개인이 돋보이기 위한 잘못인 것 같다라고 아마 그 부분을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이게 이제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시간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본인 기억도 좀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명확히 썼으면 회사 명의로 수상을 했는데 그 작품을 만드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기여를 했다고 상술하게 뭐 이게 기술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조금 뭐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겠죠. 예. 이게 이제 2007년 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제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아니면 뭐 행사, 아니면 이제 입시 뭐 이게 채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면 업무 방해인데 그게 7년입니다. 공소시효가 다. 그럼 2007년 일이면 2014년에 끝났죠.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끝났는데요. 법적인 걸 떠나서 지금 이제 그때 이제 수상 부분도 두 가지잖아요. 2004년 게 있고 2006년 건이 있는데 2004년 건은 그 회사 측에서 보면 그 당시엔 들어오기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2006년 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샀는데 그걸 개인이 수상한 것처럼 쓴 것이고 그럼 당연히 2004년 건은 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 회사 측에서는 그분 입사하기 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본인이 관여도 안 한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겸임 교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1년 정도 겸임 교수라 했다는데 사실은 겸임 교수도 학생들 가르칩니다. 실제로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 견임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왜냐하면 겸임 교수라는 거는 학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력, 그다음에 수상, 뭐 사회 실적 이거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경력을 어떻게 쓰는지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공헌을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결국은 학생들에게 뭐 실무를 가리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겸임 교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경력이라든지 수상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다. 2012년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방어를 했는데 자, 대통령 후보 부인의 검증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국민들은 후보 배우자 검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사생활 등 모든 의혹을 다 검증해야 된다. 25.7%고요. 사생활을 제외하고 도덕성과 비리 의혹만 검증해야 된다가 54.5%. 그리고 검증이 불필요하다. 17.2% 의견이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한테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배우자의 검증이 어디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대략 한 70-80%가 어쨌든 사생활을 가리지 않고 검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민심이라면 그럼 당연히 검증을 해야겠죠. 그리고 김건희 배우자께서 뭔가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그 부분 명확히 찾아서 또 국민들에게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당연히 후보 또는 후보 배우자로서 도리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15년, 17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상기가 안 되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자료 자체를 지금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이게 도저히 이게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명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현근택 대변인께 여쭤볼 텐데 검증을 해야 된다가 80.2%이긴 하지만 사생활을 제외한 도덕성과 비리 의혹만 검증을 해야 된다. 이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이제 외모 평가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확인 안 된 이제 뭐 어떤 경력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사생활과 아닌 거의 기준이 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허위 사실 유포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예. 어떤 게 예를 들고 있냐면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 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바꿨다든지 이건 사생활이 맞아요. 예. 근데 가족관계나 신분, 직업, 경력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직업 경력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는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단순히 뭐 그게 어떤 일을 했는 건 경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과거에 어떤 뭐 누군가를 만났다든지 라마다 호텔에서 어떤 일을 했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들어갑니다. 그건 사생활이라 할 수 없어요. 사생활이라 할 수 없다. 그렇죠. 예. 당연하죠. 지금 말씀드린 직업이라든지 경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제 뭐 교수 지원서라든지 거기에 수상 경력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사생활 문제 예.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논란이 된 것 중에 개명했다는 여부라든지 아니면 얼굴을 뭐 성형했다 이런 건 사생활이 맞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사생활 아니면 뭐 여성 인권 문제 아니다. 왜냐면 이게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예. 것들은 허위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걸로 허위했을 때는 처벌한다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거는 검증이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대선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얼굴 평가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이제 공적 영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현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결국 네.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정할 것이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심이 정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선 국면에서 지금 여야 후보 간 경쟁 구도뿐만 아니라 후보의 발언과 정책 제안에 대한 당내 이견도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당과 대선 후보 간 엇박자 관련 내용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자, 먼저 후보만 보인다는 이재명 후보 최근에 좀 거침없이 우클릭 행보를 좀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특히 대구 경북 방문 일정 중에 나온 전두환 그 공과 발언 이 발언 여진이 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과를 논하는 게 맞느냐, 네. 공과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냐, 대체적으로 예.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뭐 그 윤석열 후보 그렇죠. 나왔을 때도 예.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 조문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던 거라서 저도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얘기를 많이 하다 나온 건데 약간 뭐 과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윤석열 후보는 이런 비슷한 정치는 잘했다 이 발언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좀 억울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네. 웃고 말아야죠 뭐. 근데 오늘 계속 웃고. 예. 예.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께서 5.18 묘역 가가지고 굳이 이제 이게 민주 열사 묘역이라고죠. 이제 구묘역이라고 하는 데를 일부러 가셔서 또 이게 전두환 비석을 밟는 세레모니나 퍼포먼스까지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전두환 씨 이렇게 조를 때 예. 여러 가지 격한 뭐 얘기들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근데 저걸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 누구죠, 원희룡 본부장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이재명 후보의 언어는 이중 언어다.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고 이게 지도자 언어가 예.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아마 그 원희룡 본부장의 얘기 아마 상당히 좀 공감하고 그런 느낌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하고 당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이런 형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제안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화두를 예. 던진 거죠. 원래 네. 아시다시피 아마 올해 5월 말까지 이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뒀었잖아요. 네. 유예 기간을 뒀는데 사람들이 사실 매문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좀 버텨보자, 더 오를 것이다, 이제 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아마 이게 종부세가 이제 좀 나오면서 다주택자한테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뭐 조정 국면 아니냐,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매물을 좀 더, 어쨌든 매물이 나와야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염두에 둔 건데, 물론 이제 당정 간에 아직 뭐 완전하게 일치된 건 아닙니다만, 네. 저는 뭐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게 무조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6개월 내, 9개월 내, 뭐 12개월 내 해서 약간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자. 그러니까 6개월 내 하면은 뭐 100% 해주고 50% 해주고 20% 6% 해주면서 가능하면 빨리 좀 매물을 내놓게 해서 예. 좀 집값을 조금 더 하향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어서, 이게 물론 뭐 계속 버티면 뭐 결국은 양도세 안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만약에 시기별로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네. 충분히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 집값이 일단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집값을 낮추는 건 사실은 그 신규 공급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신도시든 몇 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렇게 쉽게 바꿀 걸 왜 못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지금 일단 검토 차원에서 던진 얘기라는 그렇죠. 겁니까? 아직 뭐 당정 그때 물론 정부는 뭐 반대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예. 결국은 이거는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예. 당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하고 야당도 저는 뭐 반대 안 할 거로 봅니다. 지난번에 예. 양도세 그 기준을 9억, 그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할 때도 어찌 보면 야당에서 동의한 거거든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야당이 저는 뭐 찬성할 거로 본다기 네. 때문에, 국회에서 만약에 여야 합의로 해서 법으로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예. 과세는 법률이 우선이거든요, 무조건.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부도 거부할 명분은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정부는 지금까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뭔가 이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국민의힘으로 가면은 근데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아마 후보 확정되고 초창기 행보 때 식당에 대해서 허가제로 하자. 예. 그래서 정부에서 허가 숫자 제한하고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이 허가 받은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하다가 한 3, 4일 만에 금방 철회를 했었잖아요. 여론의 네. 비판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 50만 원 주자고 했다가 그것도 또 한 일주일쯤 있다가 여론의 호응이 없으니까 30만 원으로 낮췄다가 그리고 나서는 아예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아예 안 하겠다고 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 이게 조변석회처럼 주요 정책들이 바뀌어요 보면. 이거 양도세 중과 문제도 사실은 정부에서 이미 이게 저 법안 시행을 한 번 예. 유예했었던 문제거든요 예. 보면.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저렇게 참을 수 없이 가볍게 국가적으로 중대사에 대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고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그러면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며 어느 방향으로 가며 예. 정책의 안정성은 어떻게 되며 그런 문제들이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 팽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아마 이재명 캠프도 틀림없이 메시지 팀들이 있고 예. 정책팀이 있고 그럴 텐데 제발 이재명 후보께서도 조금 정제를 하시고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마 야당이 이거 반대 안 할 거예요. 야당이 계속 주장하던 거고 예.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예. 1년 유예 올해 그 5월 말에 만료됐을 때 이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네.
1년 더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다시 뭐 얘기하는 거라서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야당도 저는 뭐 이거에 예. 반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야당 반대보다도 일단 정부를 설득하는 게 이제 먼저 선행돼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홍보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대선과 가장 달라진 점 중에 AI를 활용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자, 박석원 앵커가 AI 홍보전의 비하인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지난주 선대위 출범식에서 AI 윤석열을 깜짝 공개했죠. 실제 후보와 비교해도 판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후보의 단점을 인위적으로 뺄 수 있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또 하나의 우려는 후보의 AI를 복제해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됐죠. 최근 가짜 AI 윤석열이 등장했습니다. SNS에 출연한 가짜 AI 윤석열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AI와 같은 겉모습인데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언행을 보였습니다. AI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딥러닝과 가짜, 거짓이라는 뜻의 페이크를 합친 딥페이크 사례의 전형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AI 휴면을 사용한 바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은 아니지만 챗봇 기능을 더한 명탐정 이재봇이라는 가상의 후보가 지지자들의 궁금증에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말 그대로 교묘한 가짜 뉴스에 악용될 우려가 나오자 이 후보 측은 악의적 딥페이크에 강력 처벌하겠다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후보 측 지지자는 아예 딥페이크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유명 캐릭터의 이 후보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들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아이언잼부터 잼크, 손흥잼, 이정잼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딥페이크 기술은 말 그대로 가짜입니다. AI는 후보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부각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누구나 쉽게 조작해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선거를 85일 앞둔 시점에서 작은 위험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각 선대위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현근택 대변인께서 이 윤석열 AI에 대해서 실제 모습하고 좀 달라서 유권자 모습을 좀 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김경진 대변인님 이게 AI를 복제한 가짜 AI 윤석열 이런 것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이제 기술이 고도화됐고 사실은 또 웬만한 수준을 가진 정도면 이 고도화된 기술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범용화가 됐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짜 AI 윤석열이 등장하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드높은 기술 수준에 올라가야겠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자부심을 느껴야 될 문제인지 예. 아니면 선거 문화가 혼탁해졌다고 스스로 이게 슬퍼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지금 모를 문제긴 한데요. 네. 어쨌든 법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입법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걸 대하는 국민들도 이제 맑은 뭐랄까 좀 정확한 눈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예. 같고 저 AI를 제공하는 업체라든지 시설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자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예.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처음 보는 풍경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업체도 자정 능력을 기울여야 되고 입법적으로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아시겠지만 아마 예전에 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욕하는 영상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네.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선거 운동으로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규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거 막판에 뭐 본인이 뭐 사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속일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럼요. 지금 왜냐하면 욕하는 게 나오는 것도요. 사실은 이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뭐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연설 이런 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나올 수는 있는데 정치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네.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치는 그 후보 본인의 목소리와 본인의 의지 표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규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네. 사실은 이런 게 만약에 횡행하게 되면
가짜와 진짜 구분이 안 가게 예. 되거든요. 그럼 유권자의 판단은 흐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입법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 전이라도 이 정도 선은 그어줘야 된다. 예. 저는 뭐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 어렵고요. 예. 캠프 간에 뭐 예를 들어서 협정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예외를 통한 선거운동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해주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선거운동은 모두 다 저도 법을 검토해봤는데 공직선거법은 다 네.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도구도 아니고 네. 뭐 기계도 아니고 이제 그런 법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뭐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게 맞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활용해야 되고 또 부작용이 나오니까 이거 규제도 해야 되고 자, 접점을 찾는 게 모든 문제에서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형은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 김경진 전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250명 줄어든 5,5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 연속 5,000명대를 유지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13명 많고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5,525명, 해외 유입 사례는 42명이며 국내 발생의 70.3%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가 방역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별 방역 대책이 이제 시행된 지 일주일이 됐고 계도 기간 일주일 지났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 것은 이번 주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맞는 준비된 그런 대책들을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정부가 우물쭈물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그때그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쿠브 전자증명에 장애가 발생해 점심시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방역 패스 본격 시행 둘째 날인 오늘도 질병관리청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앱 등에서 QR코드를 불러올 수 없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도 접속 문제로 생긴 방역 패스 미확인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다음 주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찾아가는 백신 접종 수요 조사 결과 모두 1000여 학교에서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신청자가 적고 협의가 마무리된 학교도 없어 내일부터 당장 학교 방문 백신 접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25개 자치구 보건소마다 접종 가능 인원수 기준이 달라 이번 주에 좀 더 현황을 파악한 뒤 다음 주쯤에야 찾아가는 학교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과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내년에도 집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2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 주택 매매값은 2.5%, 전세값은 3.5%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내년 집값 오름폭은 올해보다 둔화하겠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와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인천과 대구 등 일부 공급 과잉 지역을 제외하곤 내림세로 돌아서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뭐야?
오늘 홍대에서 사드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일도 겪으셨는데 결국 이 문제는 개미 대중 외교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강력한 국력 위에 정치 지도자의 용기와 소신 그리고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시간 전두환 단어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제 입장은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전두환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입니다. 양자택일, 흑백 논리 지나치게 많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종합적 평가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상대 진영은 100% 다 나쁘고 우리 진영은 100% 다 옳다라고 하는 태도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1년 동안 입고 다니 10년을 입고 다니는데 처음 본다고 그러는데 참. 윤석열 후보가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한 발언을 맹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고 재평가한 본인의 말이 문제가 되자 입장을 바꿔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시대의 내로남불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눈 오고 이게 이러면 너무 많이 대권 찍고 한 10여 년 전에 했는데 중계 찍도 못하고 살아요. 저희가 대선에서 승리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오 시장님 팍팍 밀어드릴게요. 파이팅 하세요? 네네. 민준이 형 가야 될 것 같아. 워낙에 박근혜를 사랑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어제와 달리 오늘은 공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밤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이 되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가 얼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서부 지방은 대기질도 탁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5도, 광주는 2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도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1도, 대전 12도, 부산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